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싸면 사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한테 꼭 돈 벌어주는 주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서서 이제 반도체 좀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좀 알아봤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시가총액 사이즈를 크게 차지하는 게,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바이오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현 시점에서 그 뭐 올해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약간 투자 매력이 높은 대형주는 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동차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자동차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기아차, 현대차가 네. 절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상장된 거는 뭐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쌍용차는 거래 정지 중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기아차 전기차가 이번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 미국 북미 지역 석권을 하다시피 하고 또 그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8만 원이 넘잖아요. 그 8만 원 넘는 가격이 지수가 지금 2,400 왔다 갔다 하는데 8만 원이 넘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아차 싸면은 사라 그런 얘기예요. 기아차 싸. 현대차보다 기아차를 선호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면?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요? 네. 기아차가 실적도 좋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싸잖아요. 절대적인 그런 가격이. 객단가. 이렇게 밸류에이션 말고 뭐 PR이나 그런 것보다도 절대적인 그런.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같이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네. 그런 분들한테는 중요한데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객단가가 중요한 거예요. 객단가. 그렇다고 너무 싸구려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아무튼 그 기아차가 실력이 좋아요. 그리고 나한테 익숙하니까.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한테 꼭 돈 벌어주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봐도 저건 빠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사가지고 수익을 여러 번 많이 냈죠. 오늘도 떨어질 때 대놨는데 거기까지 안 떨어져.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고 저건 떨어지면 무조건 지난번에도 이제 몇 차례 있었죠. 요번에 떨어졌을 때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을 때는 유럽에서 그 리콜 사태 났을 때 그때 한번 급락을 했었고 네. 최근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그 바이든이 설명했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된 차에만 보조금을 준다. 네. 그래가지고 급락을 했을 때 얼씨구나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샀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악재가 나오면 이거 주가 계속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업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사업가라 그러면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은 해요. 이 나라 비위도 맞춰야 되고 그래 또 그렇죠. 거기다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바이든 왔을 때 직접 그냥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게 뒤통수 치듯이 그냥 그러니까요. 또 홀라당 걷다가 근데 미국에도 현주 공장들 있잖아요. 시차는 있겠지. 시차는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빨리 그쪽에를 가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분기 정도 실적이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 회사의 실력을 믿어야죠. 그 어려운 속에서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현대차가 하루아침에 현대차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주식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주식이라고 그러지만은 회사잖아요, 기업. 네. 그 기업을 법인이라고 그러죠, 법인. 한문으로 쓸 때. 네. 법이 인정한 인격체예요. 그 기업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잘 돼야지 거기에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이 안 돼봐.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해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피나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고 그러지만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그 네이버 카카오도 하루아침에 거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이 돈이 축소가 되고 뭐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지금 입장에서 그 기업들을 믿고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미국 전기차 보조급 지급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공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뭐 한두 분기 정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정리를 잘하세요. 제가 옆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폐배터리, 그다음에 뭐 태조 이방원, 그 자금이 축소되는 그런 긴축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것도 기술주거든요.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부터 이렇게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바로 로봇주입니다. 몇몇 로봇주들은 여전히 뭐 최근 하락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로봇주? 그거는 네. 당연한 거죠. 네. 이제 지금 시장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지금 시장이 돈이 축소가 됐다 그랬죠. 네. 투자금 자체가. 그러니까 예탁금이라고 해도 되고 예탁금도 많이 나간 거고 네. 은행에 가만히 놔둬도 3.5% 이상 4%까지도 주는데 주식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장에서 4% 수익 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제한된 돈으로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로봇 테마 쫙 올라가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근데 로봇은 반드시 필요해.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로봇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도 있고 우리 가정용 로봇도 있고 뭐 사람의 손이 안 닿는 곳 이런 데도 로봇이 필요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배를 만들 때 물론 이제 육상에 끌어올려서 만들지만 배 밑바닥 밑에서 작업을 하든가 그런 거는 사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써야 된다고. 군사 로봇 전쟁하는데도 사람이 위험물 뭐 지뢰 탐지하고 그러는데 사람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렇죠. 로봇이 가서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 식당에서 사람을 못 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일부 식당에 가면 지금 로봇이 이거 음식 딱 해서 갔다 오면 쭉 가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네, 많이 봤어요, 저는. 많이 보고 심지어 셰프가 단순한 거 입력을 시켜놓으면 조리까지도 하는 거 이게 TV에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곳곳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특히 이제 대기업체들 그러니까는 인건비 문제도 발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노조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예 로봇으로 대체를 해놓으면 단순한 거.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기계로 그냥 조립하고 뭐 이런 거 다 로봇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로봇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봇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달부터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로봇 싼 것들이 많이 올라갔죠. 로보라든가 유신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갔고 지금은 이제 삼성 같은 데나 현대차 같은 데서 이제 로봇의 데스크포스도 만들고서 직접 투자에 나선다라니까는 그거에 관련된 기술력하고 실력이 있고 또 실적도 괜찮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단가가 조금 비싼 주식.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몇천 원짜리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약간 몇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그 직접 그 회사들하고 관련이 있는 또 연관성이 있는 수주 실적이 있다든가 과거에 그랬던 기업들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것도 높을 때 말고 조금 계속 한 종목이 조금 많이 올라갔죠. 유일로보틱스인가요? 예리하게 잘하시네.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은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는 로봇 주식들을 쫙 이렇게 관심 종목에 뒀다가 네.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요게 어떤 기업하고 대기업체, 뭐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해서 좀 아주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그래 놓고서 축소시키는 거예요. 축소시켰다가 그것들이 높을 때 말고 뭐 한 20일선까지 떨어지고 쉬고 있을 때라든가 또 다른 종목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2차 전지나 뭐 그런 것처럼 그 주가가 확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건가 그러라. 지금은 조금 너무 높아서 저도 보고는 있는데 지금 투자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좀 기다렸다가 아주 좀 이렇게 눌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하면은 원전주처럼 될 수가 있어요. 원전주. 아직은 막 실적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을 틈타서 앞에서도 조금씩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혹시라도 약간 좀 괜찮은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스몰 캡들은 얘기하면 확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는 대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늦게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 매수했다가 철 지나서 나중에 떨어지면 이제 저 원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 외부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해놓는다든가 또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인데 주가가 지난번 지수가 2,500 예를 들어서 2,530 갔을 때 16,000원 했던 주식이 지금 13,000원이에요. 그러면 살만하죠. 3만 원도 막 넘었던 주식인데 2만 원까지 왔어요. 그래도 살만하죠. 2차 전지 중에서 그런 거 찾아보면 꽤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겨울 때 되면 나중에 애플카도 말에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애플카가 뭐 2024년에 이제 아직 그 회사도 정해지지 않고 그랬다는데 그 관련 주식 해가지고서 많이 올랐던 주식들 중에서 한 2개 업체 정도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주식이 바닥을 제가 확인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닥인 거예요. 꼭지는 뭐냐면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안 올라가요. 그럼 그게 꼭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온갖 악재가 막 나오는데 저놈의 주식은 보니까는 3,000원 이하로는 안 떨어져. 그러면 3,100원에 사도 되는 거예요. 그죠? 딱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이 어떤 꽤 괜찮은 주식인데 2,500원, 2,3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져. 그 과거에 이렇게 봤더니 뭐 그래도 그 바닥 대비해 가지고 50% 이상 올랐던 적이 있네. 이렇게 살펴보시고 회사가 상폐되거나 뭐 재무적으로 너무 나쁘지 않고 또 이제 지금 또 연말로 가면 이제 결산법인들 4분기 4회기 연속 영업 적자고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최근 3년 내에 영업 흑자가 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또 유상증자 요번에 얼마 전에 그 500% 800% 무상증자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약세장에서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반드시 유상증자, 무상증자든 나오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날짜를 꼭 그 공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괜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물량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주가가 10%, 20% 급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전환사채 물량 그런 것들, 이 발행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 전환되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투자 이제 그러고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찾아보시면 꽤 괜찮은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장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는 장의 성격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는 그냥 어떤 테마로 해서 바이오 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개별 기업이 실적에 의해서 또는 이슈에 의해서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장인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부 바이오들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섹터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게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떨어질 때 그냥 확 꺾여서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키 맞추기. 그러니까 이 약세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오버슈팅하면 네. 급락하기 마련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시고 그래도 지금 장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저점에 살려고 그러면 또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지금 지수 자체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사채라든가 유무상증자 물량만 안 나오면 크게 떨어질 일은 없어요. 추가로 크게 거기에서 기껏 떨어져 봤자 한 5%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분산 그런 데서 일부 나중에 지수가 올라갈 때 이렇게 같이 턴할 수 있는 종목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놔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또 대표님 모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 막 코로나 때 시대처럼 돈 유동성이 막 무한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한정적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섹터, 폐배터리나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즉 그렇게 뭔가 좀 확실히 이슈가 있고 성장성 있는 그런 쪽에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잘 여러분들이 기회를 포착하신다면은 또 이런 힘든 장에서도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남석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